안녕하세요. 맥키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피노바이오가 이제 내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이제 협업으로 항암제 이제 계획 관련되는 이야기 기사 좀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제 19만 원대 부근까지 좀 임박해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잠깐 한번 봐드리면 이번 주에 제가 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2.46% 양봉이 나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도의 양봉은 아닙니다. 일단 거래량이 좀 동반되었고 시간에도 한 500원 정도 올라서 공매도 관여 비중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일단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물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히 매수고 그동안 좀 이제 5일 연속으로 매도했던 기간이 일단 다시 또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한 2.46%,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한 4%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3%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시장 분위기 오늘 바이오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되는 부분이 공화당이 우세가 되면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우선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도 뭐 그랬습니다만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친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낙폭과대 바이오주들이 또 저점에서 많이 좀 올라오면 그리고 대형주도 좀 흐름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이제 지난달에 10월 달에 이제 ADC 플랫폼 이 기술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뭐 계약 규모에서 선급금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정도 이제 항체에다가 ADC를 적용해 가지고 총 계약 규모는 한 1조 7천억 되죠.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연구소가 있었을 때는 셀트리온 자체도 이제 ADC 관련되는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있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영국의 뭐 익수다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걸 통하면서 계속 이제 이 항체 관련되는 부분에 개발 능력이 있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베타의 개념으로 ADC라든지 이중항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뭐 바이오 캐피탈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미래에셋 벤처에서도 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C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항체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DC는 사실 나온 지는 개념상으로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1970년대부터 있는데 이제 기술 개발이 안 돼서 구현이 안 되다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최초에 이제 허가 물질이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활발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N2 관련되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서 ADC가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뭐 레오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DC의 어떤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셀트리온이 ADC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협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피노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3세대 ADC인데요. 보통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이 안티바디 드럭이 있을 때 이 드럭을 보통 이제 세포독성 이 톡신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표적항암제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제 드럭에서 그러니까 페이로드 하는 부분들 자체를 좀 달리 일단은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독성이 이전 세대보다는 감소를 하고요. 항암 효과도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렇게 이 피노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렇게 다는 기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우리 페이로드 할 때 항체라든지 이렇게 그 약물을 매달아주는 어떤 방법에 보면 이 질소 원자들이 학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노바이오는 이거보다 좀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페이더를 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몸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항체가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있으니까 요런 어떤 항원에다가 반응해서 항체가 가겠죠. 마치 미사일이 유도 미사일이 이렇게 가듯이 가게 되면 세포막으로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링크에 달렸던 이제 약물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항암 효과를 낸다. 보통 이제 항암 관련된 AD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흐름이 이제 ADC의 형태니까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세고 표적 어떤 친화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ADC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ADC 기술 이전이 뭐 6월 달에 이제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에 콘주게이트 바이오에도 기술 이전을 할 만큼 사실상 굉장히 어떤 이제 이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관심이 되고 있고 이 항암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항체에다가 이 플랫폼에 이제 관여를 해서 이 고용암 쪽으로 이제 치료하는 항암 후보 물질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넘겨줄 때마다 이 선거금하고 단계별 기술료 뭐 로얄티 이렇게 받는데 한 번에 이제 세계 항체에서 셀트리온에서 받아가지고 ADC 후보 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다시 뭐 넘겨주는 이런 뭐 일단 구조이니까 상당히 뭐 내년도에도 이제 코스닥 상장도 좀 추진하니까 그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영향 받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나왔던 기사가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도 7월 달부터 판매를 할 수 있는데 FDA 이제 허가 신청해서 연내 이제 승인을 일단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중요하고요. 원체 이제 휴미라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니까 뭐 30조에 가까운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바이오시밀러였던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서 지금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거든요. 내년도 이제 1월 말에 이제 일단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브비 입장에서도 이 휴미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뭐 고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어벽들을 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에버그린 전략을 그동안 쳐왔습니다만 일단 이제 바이오시밀러였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천천히 이 매출이 감소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또 빠르게 이렇게 진입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10개 이상의 회사들이 이제 출시와 준비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달부터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협의를 에브비와는 했죠. 그리고 휴미라와 같이 이제 고농도 쪽뿐만 아니라 인터체인저블 관련된 승인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3상 임상 계획도 지금 제출한 상태죠. 인터체인저블이 이제 되면 그 뭐 병원에서 처방 자체를 이렇게 휴미라로 해줘도 인터체인저블 승인이 난 어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이제 처방할 때 변경해서 이제 유플라이마로 처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어떤 물질들도 이제 경쟁 후보 물질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은 제품이 의사가 오리지널을 이제 처방한다. 그러니까 휴미라를 처방하더라도 약국 수준에서 인터체인저블 허가를 받은 FDA에서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대체 제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환자한테 이제 처방하는 게 있고 기존에 처방하던 어떤 환자들한테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면 새롭게 이제 환자가 되어서 이제 약물 처방할 때 이제 약물을 이제 선정할 때보다 기존 환자가 이제 바꾸는 것이 더욱더 이제 시장 진입이 사실은 힘든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체인저블이 영향을 일단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미국에만 있는 제도가 이제 PBM이란 또 제도가 있어요. PBM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건강보험제 공단하고 이제 건강보험제 심사평가안이 이제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약제 가격이라든지
사용 관리 어떤 리스트라든지 민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사하고 이제 자가보험을 제공하는 뭐 일반 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뭐 CBS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PBM 여기에 이제 약제가 이제 등재되지 못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셀트리온이 많이 좀 힘들었죠. 2016년도에 FDA 허가를 받아도 초기에 시장 점유율이 유럽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했던 부분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약제 등재도 좀 해주면서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어떤 부분들, 트룩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직판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 대부분이 오리지널이 여전히 전면에 존재할 거라는 점에서는 일종의 가벼운 도약이 될 것이다. 근데 2024년도에는 개방이 시작되고 2025년도에 훨씬 더 공격적이다. 몇 년 동안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장에서 몇 년 동안에 첨예하게 이제 싸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마켓쉐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매출 규모보다는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면 휴미라 시장이 29조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24조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만 잡아도 1, 2조 정도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사실 뭐 이 지금 2020년도에 장기 어떤 고점에서 빠져서 지금 6개월 이상의 흐름에서 이제 바닥 시그널에서 월봉상에 4개월 연속으로 일단 전환은 됐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0년도, 2017년도에는 전환 이후에 급격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어떤 점진적인 주가 흐름의 어떤 흐름들만 나타나고 있고, 크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제 속도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을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제 바닥 시그널을 패턴상으로 이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작아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만, 거래량이 늘면서 이 넥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 뭐 연말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25만원권의 어떤 30만의 흐름들을 이 장기의 어떤 바닥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내년도까지는 뭐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자, 내일 이제 19만에 좀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이 상단, 그리고 파라볼릭자의 이제 추세 전환이 다시 또 나타나는지 일봉상의 그 흐름까지 좀 챙겨보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